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목별 비교 특강 9번째 시간은요,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하고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고 이 자료는 밴드에, 김성래세법 밴드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출력해서 먼저 설명 듣고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밴드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구강 들어가죠.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 여기서 사실상 취득자 이 얘기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죠?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형식상 절차인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야 된다. 그럼 여기 등록면허세는요,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오로지 뭐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뭐가 있으면,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명의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명의자한테 부과합니다. 반대로 하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등기 안 했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고, 등록면허세는 실질적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명의상, 등기부상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그 명의자한테 부과를 하겠다.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불문하고, 형식주의, 이건 실질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요,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상 기초가 있고, 건축물에는 중추가 되는 게 기둥이 들어갈 장소, 기초라고 하잖아요. 자,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져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철골 콘크리트 넣고 아주 견고하게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세웁니까? 기둥을 세워요.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을 하잖아요. 쓰러지지 말라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측면을 뭐라고 그래요? 벽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씌워요. 이거 뭐 지붕. 이것을 우리는 건축법에 뭐라고 한다? 주요 구조부 또는 뭐라고 그래? 주체 구조부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건물주를 법에서 뭐라고 그래?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건축물에는 요거 말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체구조부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설비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아니, 건물에 꼭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부대설비예요. 이런 핵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누가 설치했던 간에 건축물에 설치된 건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대설비 그러면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 납세 의무를 지죠. 상속인. 이때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자. 공동 상속 받았으면 자기 지분 한도 내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주택조합은 뭐요? 예,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조합원용 재건축 끝나면 그 아파트 중에 먼저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남는 건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누가 조합원이 그냥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원은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예,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다음. 신탁재산 지위가 이전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신탁법에 재산을 맡겼어요. 맡긴 사람을 위탁자, 그리고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어도 맡긴 사람,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 맡긴 사람은요? 맡긴 사람은 재산의 소유자죠. 그래서 이 위탁자는 뭐예요? 신탁재산 맡겨놨으니까 매달 이익 받을 권리 가지고 있고 만기가 되면 그 신탁재산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위. 이런 권리를 위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줬으면 그 이전 받은 사람은 신탁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토지의 우회라가 정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했다. 여러분 택지공사가 끝난 후에 택지를 분양받았는데 거기다가 건물 지으려면 건물 짓기 전에 기초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배수로 같은 거, 정원을 꾸미거나 이런 거 할 때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공사했다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기초공사했다면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정원의 토지의 정원만 조성했다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고,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정원에 꾸미거나 조형물을 설치했거나 배수로 같은 거 설치했다면 그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들어가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비율만큼 부동산 취득한 걸로 보는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할 거, 과점주주 딱 나왔는데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를 할 때 설립 시 취득을 하여 무슨 주주가 됐다? 과점주주가 됐다면 그건 납세 의무가 없다.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걸 금전을 주고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회사의 처음의 주인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준 돈 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 사고 그 사람들이 준 돈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처음에 주주는 이미 취득세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과점주주라고 해서 당신은 50% 초과하니까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과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립시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을지라도 그건 과세하지 않는다. 이미 취득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보셨고, 채권자 대위자가 무슨 말이에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 부동산의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촉을 해도 채무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하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대위 등기를 하게 되죠. 권리에 의해서. 그럴 때 누구 부동산에다가 채무자 부동산에다가 누구 이름으로 채무자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건 누가 세금 내야 된다? 갑의 즉 채무자 이름으로 기재되니까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어도 취득세를 납부 안 하면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는 채권자는 대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려면 세금 내야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채무자를 대신해서 취득세를 부한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납부했으면 신고 납부하고 뭘 받아야 돼요? 확인서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채권자, 대위자의 대신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또 하나, 등록면허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다시 말하면 권리자로 기재된 명의자 있죠.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됐으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상관하지 않고 명의자한테 부과한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 등록하는 자,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법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에 지상권 설정 등기합니다. 지상권이 뭐예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지상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상권은 뭐다? 부동산, 지상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참고로 지상권 설정 등기는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참고로 지역권은 누가? 지역권자. 지역권이 뭐죠? 타인의 토지, 내 토지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즉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늘 점유하는 건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아니면 요역지 소유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받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등기하는 거,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납세 의무자, 전부 다 자자 붙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아니면 뭐 채권자, 그리고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죠. 또는 전세 계약자. 참고로 과세 표준은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또 임대차, 임차권 설정 등기는 민법에서 차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 가지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납세 의무자는 거기에 기재된 임차권자 또는 임차인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재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이때 이 기재된 걸 다 지우는 거 뭐예요? 말소죠, 말소. 말소 등기는 누가 세금 내야 되냐? 다 지우니까 남는 건 누가 남아요? 건물주가 남네, 부동산 소유자. 그죠? 부동산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설정자 또는 부동산 누구? 소유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가?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전세 계약 기간 끝나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건물주,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인데 만약에 지상권 설정을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지역권도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전세권도 저당권도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하고 공동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공동으로 뭐하면 등기를 하는 경우는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등록면허세도 보세요. 타인의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누가? 채권자가 그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부동산이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해놓으면 저당권 등기 못 하잖아요. 이럴 때도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채권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채무자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를 채권자가 판결에 의해서 대신 납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신고 납부했으면 등기하려면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 즉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인 권리 여부 따지지 않고 등기부상의 명의가 기재된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고, 취득세는 등기 안 했어도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